자, SQL 응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제 나오는 게 아까 우리가 가볍게 봤던 뭐예요? 트랜잭션. 이 부분에 있었던 또 내용이죠. DB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트랜잭션이란 중요하니까 계속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를 얘기를 하고 그 안에 트랜잭션의 속성에는 네 가지 특성. 원자성, 일관성, 경리성, 지속성, 영속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DB 공부를 하면서 나갔던 언어 SQL에서 DDL, DML, DCL 요 세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그리고 요 DDL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저희가 몇 개 안 짚어본 애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도메인 얘 뭐죠? 도메인이란 뭘까요? 우리가 그냥 막 말하잖아요. 도메인. 자, 도메인이란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원자 값들의 집합을 이제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스키마는 무엇이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 조건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들 데이터 구조, 뭐 표현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거 있죠.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조금 더 되겠죠. 그리고 그 스키마 안에는 뭘로 나뉘어요? 그 스키마에는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여러분. 뭐로 나뉩니까?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이렇게 나뉘죠. 자, 스키마라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제약 조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기술한 게 스키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더 자세하게 말하면 뭐예요? 객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이라던가 그 속성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개체, 엔티티라던가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정의라던가 그들이 유지해야 할 제약 조건들을 이제 기술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구조로 DB에 저장이 돼야 되는지 작성을 해놓은 그 구조가 스키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스키마가 이제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이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건데, 개념 스키마는 뭐죠? 개념 스키마를 스키마라고 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DB 전체를 기술한 거기 때문에 딱 한 개밖에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조직체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DB를 딱 정의를 해놓은 거. 걔가 이제 개념 스키마. 개념 스키마의 특징 딱 하나만 알아야 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는가, 데이터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개체들과의 관계라든가 제약 조건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가, 데이터베이스가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라는 것들. 그냥 스키마가 개념 스키마다 라고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싹 갖고 계시다가, 자, 내부 스키마라는 건 뭐예요? 차이를 알고 계셔야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았으면. 자, 내부 스키마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저장장치 입장에서 DB가 어떻게 저장돼야 되는가 라는 저장 방법을 기술을 한 건 거죠. 그러니까 개념 스키마가 디스크 기억 장치에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 거. 이제 주된 내용이 실제로 저장될 내부 레코드의 형식이라던가 순서라던가 인덱스의 유무라던가 이런 거라면 내부 스키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DB가 바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게 아니라 내부 스키마가 기술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건 거죠. 쉽게 말하면 내부 스키마의 특징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저장 구조를 정의,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디스크에는 어떤 구조로 저장을 할 건가, 데이터의 실제 저장 방법을 이제 기술을 하고, 물리적인 저장 장치와의 이제 밀접하게 뭐 시스템 프로그래머라던가 설계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이제 스키마는 내부 스키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외부 스키마, 쟤는 뭔가? 자, 이제 실세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어떤 형식, 어떤 구조, 어떤 배치 화면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건가, 요런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GDO를 통해 가지고 DB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정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좀 차이죠. 자, 그러면은 도메인도 알았고 스키마도 알았어요. 자, 그럼 뭐가 있어요? 테이블.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걔는 뭐죠?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죠. 자, 그러면 인덱스, 요것도 공부했잖아요, 그쵸? 클러스터드 인덱스도 하고 넌 클러스터 인덱스도 하고, 그렇다는 거는 인덱스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배열할 때도 인덱스다 번호가 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인덱스는 뭔가? 뭐예요?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를 말하죠.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뭐였어요? 분명히 설명을 했었을 텐데. 자, 인덱스의 키 순서에 따라 데이터가 정렬되어 저장되는 방식을 이제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얘기를 했고,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뭐였어요? 키 값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는 방식.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뭐가 있죠? 인덱스도 종류가 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더 있을까요? 비트맵 인덱스, 해시 인덱스, 함수 기반 인덱스. 자, 비트맵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비트의 값이 0 또는 1로 변화하여 인덱스 키로 사용하는 인덱스. 자, 해시 인덱스는 해시 함수, 이거 우리 암호화할 때 나왔던 거죠. 해시 함수에 의해
직접 데이터의 키값으로 접근하는 인덱스. 자, 함수 기반 인덱스는 수식이나 함수를 적용하여 만든 인덱스를 얘기를 합니다. 자, 단일 인덱스는 뭐고 결합 인덱스는 뭘까요? 말 그대로죠. 단일 인덱스는 하나의 컬럼으로만 해서 만들어진 구성된 인덱스인 거고, 결합 인덱스는 2개 이상의 컬럼으로 구성한 인덱스인 거고, 그쵸? 뭐 순서 인덱스도 있는데, 순서 인덱스는 데이터가 정렬된 순서로 생성이 되는 순서 인덱스. 자, 우리 문제 풀 때 나왔었던 뷰. 얘는 뭐죠? 하나 이상의 물리 테이블에서 유도되는 가상의 테이블. 실제 테이블은 아니에요. 실데이터가 아니에요. 가상의 테이블. 자, 우리 DDL 명령어에 뭐뭐 있었죠? 생성할 때 뭐 썼어요? create. 그리고 수정할 때, 구조를 수정할 때 데이터 하나하나 말고, 그리고 테이블이나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삭제하려고 해. 그쵸? 드랍이죠. 딜리트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자, 이때 이제 드랍에서 같이 사용이 되는 애 중에 하나, 그때 봤었던 거, 캐스케이드. 얘는 뭐예요? 만약에 얘가 얘를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테이블을 삭제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제거할 요소를 참조하는 다른 모든 객체를 함께 다 제거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랑은 이제 조금 다른 게 리스트릭트. 얘는 다른 객체가 제거할 요소를 참조 중일 때는 제거를 취소. 자, DML은 뭐였죠? 데이터 조작어였죠.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가 DML인 거고, 그 DML 안에 4개의 그 유형이 있죠. 뭐뭐뭐뭐 있어요?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저장되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뭐뭐가 있다, 셀렉트, 조회, 인서트, 삽입, 업데이트, 수정, 딜리트, 삭제. 자, 그리고 사용 방법은 이전에 알려드렸었고, 자, DC에 뭐 있어요?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회복, 뭐 병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데 사용하는 언어. 자, DCL의 유형에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취소하듯. 뭐죠?
그랜트. 다 알고 계셨죠? 믿어요. 자,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애가 그랜트였고, 사용 권한을 회수하는 애가 뭐예요? 리보.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나간 게 기본 SQL 작성 부분이었고요. 이제 응용부터 볼까요? 응용을 보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데이터, 분석함수, 동류, 뭐뭐뭐뭐가 있을까요? 집계함수, 그룹함수, 윈도우 함수, 이렇게 있죠. 자, 집계함수는 뭐예요? 여러 행 또는 테이블 전체 행으로부터 하나의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 그리고 그룹 함수는 뭘까요? 우선 집계 함수에 여러분이 아는 것들도 다 들어가 있죠.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카운트라던가. 카운트는 뭐예요? 행의 개수 세는 거고, 또 sum 이런 거. 얘는 뭐예요? 행의 합계. average 평균. 얘는 max는 최대값, min은 최소값. 이런 것들이 이제 집계함수에 해당이 되는 애들인 거고요. 자, 그룹함수. 걔는 뭐예요? 우리 그룹바 있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쵸? 소그룹 간 소개 및 중개 등의 중간 합계. 그래서 그룹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무조건 그룹 바이절이 필수적으로 작성이 되고, 그룹 바이절 뒤에 이제 그룹 함수가 위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 이상의 컬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컬럼 값에 따라서 그룹화를 해가지고 그룹별로 출력을 하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애들 뭐뭐뭐가 있어요? 로러, 큐브, 그룹핑 셋. 자, 로업 같은 경우에는 컬럼 간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출력을 하고요. 주어진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별 소개를 구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큐브는 컬럼 간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출력을 하는데, 주어진 컬럼을 기준으로 모든 조합의 그룹별 소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룹핑 셋. 쟤는 컬럼 간 순서와 무관한 결과를 출력을 하고, 주어진 컬럼들에 대한 다양한 소개 집합을 구하는 함수인데, 뭐 예를 들면은 롤업을 사용을 했어요. 자, 부서에서 직위별로 그룹핑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별로 총 합계를 한 후에 소그룹 간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합계를 내는 이런 공부고, 자 큐브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 집계를 하는 거예요. 부서별로, 직급별로, 부서와 직급별로 모든 집계별로 다 할 수 있는 집계를 모든 거 다 산출을 하는 게 큐브. 자 그룹핑 셋은 컬럼별로 이제 개별 집계를 하는 거죠. 부서별로, 직급별로 누적 합계가 아닌 뭐뭐별, 부서별, 직급별 이런 식으로. 자 윈도우 함수 얘는 뭐죠?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한 온라인 분석 처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표준 SQL에 추가된 기능. 그래서 이 용도 OLAP 함수 자 얘한테는 특징이 있죠. 그룹바이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룹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뭘 사용을 해야 되느냐, 파티션 바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다만 파티션 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룹 바이와 같은 집약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코드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함수의 그 범위 그것만 묶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특징은 윈도우 함수는 반드시 오버와 함께 사용이 돼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윈도우 함수 안에 순위 함수가 있죠. 랭크, 댄스 랭크 이런 것들. 자 걔는 뭐예요? 이왕 한 김에 해봅시다. 순위 함수 랭크 동일 순위 존재 시 후순위로 넘어가. 댄스 랭크는 동일 순위 존재 시에도 후순위 넘어가지 않은. row number 얘는 연속 번호고요. 동일 순위 없음. 자 윈도우 함수를 사용할 때 오버하고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select 뭐 함수명 뭐 아니면은 사람이다 들어오고 over partition by 컬러. 그리고 이 뒤에 만약 오게 된다면 order by가 붙게 될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from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절차형 SQL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자, 절차형 SQL이란 무엇일까요? 프로시저 SQL인데 절차형이라고 해서. 자, SQL 언어에서도 절차 지향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는 트랜잭션 언어. 자, 절차형 SQL의 종류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 뭐뭐뭐가 있을까요?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거,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프로시저. 자, 트리거는 뭐죠? 우리 배웠는데 방아쇠 탕, 그쵸?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을 이제 트리거.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SQL 처리 후 수행 결과를 단일 값으로 반환할 수 있는 절차형 SQL. 자, 프로시저는 1년의 쿼리들을 마치 하나의 함수처럼 실행하기 위한 쿼리의 집합. 자, 쿼리의 성능 개선을 시킨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쿼리 성능을 개선시킨다 라는 건 뭘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번에는 무슨 뭐 작업하는데 뭐 이러면은 쿼리 성능 개선 작업하고 있어 이러면은 이게 어떤 말이느냐? 최소한의 시간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프로시저를 수정하는 작업. 뭐 개선하는 절차는 당연히 뭐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는 SQL을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오티마이저로 이제 통계를 확인을 한 다음에 SQL문을 재구성을 해가지고 인덱스도 재구성을 하고 마지막에 실행, 관리, 유지, 관리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옵티마이저 통계를 확인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옵티마이저는 무엇인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옵티마이저, 얘는 뭘까요? 자, SQL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모듈을 옵티마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옵티마이저에도 2가지로
유형이 나뉘어져요. 자, 어떻게 나눠지느냐? 첫 번째,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 두 번째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 자,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는 뭐예요? 규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준다는 거죠. 비용 기반은 그냥 돈 조금 드는 걸로 해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거고. 자, 사전에 정의해둔 규칙에 의거하여 경로를 찾는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 자,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는 각 알고리즘에 따라 산출되는 비용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을까요? 되신 거죠?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다 봤어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만한 거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사실 뭐 힌트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 옵티마이저랑 이제 같이 나오는 것 중에 얘는 뭐냐면, 실행하려는 SQL문에 사전에 정보를 주어서 SQL문 실행에 빠른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를 만드는 문법. 옵티마이저는 이제 명시적인 힌트를 통해서 실행 계획을 변경을 하고, 옵티마이저의 실행 계획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